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2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가 라고 적었는데, 제목을 좀 다소 자극적으로 적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언론 플레이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호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좀 반대인 상황이죠.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 봤을 때 지금 상장 이후에 개인의 물량들이 되게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하면서 안 좋은 소식을 내비치고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올리기 위함인가라는 뭐 개인적인 고민도 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뭐 어떤 기사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아직까지 제가 촬영 시간이 지금 오후 5시 정도 다 돼 가는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돼서 실적 발표를 하거나 오늘 실적 발표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대응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저희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시청해 주신 분들이 벌써 한 반틈이나 되거든요, 아직까지. 같이 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전화번호를 요구를 한다든지, 문자를 달라든지, 이런 뭐,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하게 분석을 한다거나 깊이 있게 내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관련된 뉴스 기사 보면서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이때까지 나와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글을 찾았는데, 누가 이제 이 글 가지고 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걸 저도 보게 돼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눠 보려고 좀 가지고 왔고, 이게 참 프레임 문제이긴 한데, 너 정치 색깔이 어떤 색이지라고 얘기를 한 사람보다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더 많은 에너지랑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던졌을 때는 그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가 되지만,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명을 해야지 본전이고, 해명 안 하면 나쁜 상황이 되긴 되는데, 뭐 저도 지금 계속해서 뭐 어찌 보면 파도를 뭐 본의 아니게 대변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느낌인데, 뭐 대변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잡고,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이게 문제니까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두가 최태원 회장이랑 이제 동창이랑 연구원들이 모여서 설립을 했다라고 했고, 최태원의 이 SK 회장이죠. 장녀분이랑 그다음에 예비사위였던, 이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제 파두에서 17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 뭐 여기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여기 이제 파도 공동대표 중 담당 대표는 베인앤 컴퍼니라는 출신이고, 파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21년도까지 연매출이 50억 언더였으나 22년도에 낸드 컨트롤러를 하이닉스로 납품하면서 560억 원이 이렇게 뛰었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이런 뭐 특별한 이런 관계가 아니면은 파도 거를 왜 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산업 구조나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파두가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제조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최종 고객사가 하이닉스가 아니고 메타로 공급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조하는 거를 맡기기 위해서 파두가 하이닉스로 이제 매출을 판매를 했었고,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품을 사서 컨트롤러를 사서 제조해서 제조 이제 가격을 붙인 다음에 이제 메타로 그렇게 매출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뭐 하이닉스 자체도 만들면서 그 파도의 컨트롤러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에서 이런 디자인 설계라든지, 파도가 다 전달을 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가 여기서 뭔가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파운드리 업체로서 설계된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판매 유통 과정을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하이닉스가 뭐 이런 내부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뭐 이거는 그냥 카더라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팩트는 메타가 이런 기업들을 지정을 해서 납품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이 5년을 훌쩍 넘었을 때 이 IPO 상장 이후에 자금 회수를 해줘야 할 시기였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때 뭐 기업 가치가 뻥튀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치를 많이 받아서 몸집을 키워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뭐 그러한 과정에서 뭐 주식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도 늘리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대부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실적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고,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된 부분인데, 상장 당시 때 이거 뭐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회계 감사가 끝나지 않는 실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던 부분이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은 물음표고 크게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들은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이 사법적인 리스크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가능성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내용 나오는 게 상장 진행 중 2, 3분기 관통을 했는데 매출 없었지만 이 알리지 않고 처음 밸류대로 상장을 했다는 거는 알릴 그 의무가 없었던 거죠. 의미도 없었던 뿐더러 그 말해줬던 데이터랑 또 차이가 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실적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보혜수 물량을 팔았다. 그래서 파두는 SK 사업 밀어주기 위한 프로젝트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들 뭐 이런 관행들이 뭐 파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투자하기 전에 알 수 없던 부분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두 지금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올라와 있는 건데, 이 채용 공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SSD 관련된 개발자 그리고 경력자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프로젝트나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난 23년도 4분기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이 매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설계를 하는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이 한 명당 연봉 금액이 거의 억 단위로 제가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액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이 판관비에 연구 개발비에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보다 연구 인원이나 이제 관련된 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이 연구 개발비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매출액이 크게 변함이 없으면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진짜 영업 이익이 지난번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파도 관련된 뉴스 기사 몇 개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 또 이제 IPO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런 뉴스 기사들이고,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 부분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특례 상장을 했고 파도처럼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주주총회 다녀와서 말씀드렸었죠.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당분간은 파도 자체에서 유상 증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유증할 때문에 주가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는 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여유 자금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유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주주들을 그렇게 신뢰를 또 잃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파도 차트인데, 8월 7일 날 상장을 했고, 물량을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지금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전체 그 수급 기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23년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누적 매수 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도 개인이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300만 주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토탈로 따졌을 때는 160만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개인의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리를 건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려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의 뇌피셜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오늘 또 한 2.6%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 주중에 만약에 실적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 폭이 더 커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지금 이 전저점 부분까지 한 번 더 심리를 건드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대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장 당시 때 개인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가격대 정도가 되겠죠. 이제 줄로 끌어들여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가격대 정도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거래량 터진 부분에 이제 주가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단가로 계산을 하면 대부분 이 정도 중앙값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아마 이 돌파를 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저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도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번에 또 뚫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중에 연말에 갔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초점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차트에 외국인 보유 수량을 넣었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전략을 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좀 주저리 그냥 또 제 한탄 얘기도 많이 하고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